자, 467번부터 다시 해볼게요. 자, 또 좀 그림을 그려보자. 얘가 X축이죠? 얘가 X축. 얘가 X축인데, X축을 양수 M이라고 그랬으니까, X축을, 자, 여기서 이거 그려보자. Y는 MX입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 있는 X축을 이 연두색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면 요 각이랑 요 각이 똑같게끔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 각이랑 이 각의 크기가 똑같아야지 얘를 이렇게 그대로 대칭시킨 거잖아. 근데 대칭 이동시킨 직선이 있는데 이거 그냥 처음에 L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시면 이거는 자 각의 이등분선 성질에 의해서 다 대칭되겠지.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얘를 대칭 이동시켰을 때 이 연두색 직선이 이 직선 L과 이 녀석의 각의 이등분인 걸 알아요. 각의 이등분선인 걸 알아야 돼. 그런데 자, 이 직선, 자 대칭 이동한 직선이 L인데 이 L과 이 직선은 기울기 음수죠. 기울기 음수인 직선의 교점이 P인데 이거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것을 저번 시간에 이렇게 수직이 될 때 여기가 5고요. 여기가 5고 여기가 자 원점과 점 P의 거리가 그렇지 여기가 수직이 될 때 이 길이가 최소겠죠. 파란색. 그지? 그래서 여기서 뭐 파란색이 OX 플러스 12Y 플러스 8은 0인데 얘하고 얘가 이 직선 L이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얘는 바로 쉽게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얘는 원점을 지나고 이거랑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얘는 12x 빼기 5y는 0이 되겠지. 60 빼기 60은 0이잖아. 그죠? 그래서 자, 이 직선 L을 구했어요. 얘는 원점을 지나니까 이걸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이제 얘를 앞으로 보내고 얘를 일로 보내서 뒤에 빼기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수? 자, 그 다음에 양수 M의 값을 구하는 건데 아이디어는 이거죠. 이 직선과 이 직선에 자, 이 점 위에 있는 점에서 이렇게 수선을 그렸을 때 이 길이랑 똑같죠.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이해하셔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이 점을 x, y라고 합시다. x, y. 근데 y가 mx니까 x, mx라고 합시다. 오케이. 맞나? 근데 좀 거시기 해서 요거는 좀 그런데 1이라고 합시다. 그냥 y 값이 m이 되죠. 그러니까 요 연두색 위에서 가장 우리가 계산하기 쉬운 점은 그냥 하나 초이스하는 거예요. 요게 좀 생각하기 쉽지가 않죠. 그러면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랑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이 점하고 물론 이 점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점과 x축하고의 거리는 뭐라고 해요? 절대값 m으로 처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144 더하기 25니까 144 더하기 25의 루트를 씌우고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12 빼기 5m의 절대값을 씌울 것이며 밑에 있는 이 값은 13이 되겠죠.
13얘도 붙으면 13 곱하기 절대값 m은 5m 빼기 12의 절대값인 거지. 근데 이거를 제곱을 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봐봐, 그냥 짜증나니까 5m 빼기 12는 13m도 있고 5m 빼기 12는 마이너스 13m도 되죠. 여기는 13이 없으면 A의 절대값이랑 B의 절대값 똑같으면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구하시면은 위에서는 m 값이 음수가 나오죠. 그죠? 근데 밑에서는 자 일로 넘어가면은 18m이 12니까 m 값이 3분의 2인데 이게 답이 맞나? 그렇죠. 3분의 2.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됐습니까? 요 그림이. 자, 그 다음에 유형 13번 할게요. 자, 유형 13번은 중요해서 자, 다 풀어드릴 텐데 이네 다 적었어요. 지울게요. 지워도 됩니까? 자, 이건 선생님이 이제 얘는 그냥 그림을 보셔야 돼요. 봐봐. 무조건 쭉 펴주는 거야. 자, 첫 번째 이제 기본 문제입니다. A가 있고 B가 있는데 P는 Y축 위로 움직이고 Q는 X축 위로 움직이는 점인데 자, 색깔을 좀 표시해 볼까요? 자, 빨갱이, 노랭이, 파랭이 요 성분 3개의 이제 P하고 Q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지, 이렇게. 그지? P가 내려오면 빨간색 길어지고 Q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 그죠? 3개 다 계속 길이가 바뀌는 점이에요, 그죠? 이러면 어려우니까 이때 어떻게? 자, 똑같이 대칭되게 이렇게 P죠. 그러면 처음에 A가 1,4였는데 이 점을 A 프레임이라고 한다면 이 점과 이 점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 1,4가 돼요. 그 다음에 파란색도 자 이렇게 펴요. 여기를 선생님이 B 프레임이라고 할게요. 처음에 있던 점이 6,2였거든요. 근데 B 프레임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6,-2예요. 근데 얘는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보셔서 얘를 일직선으로 쭉 피셔야지. 보이십니까? 그죠? 그냥 직각삼각형으로 푸셔도 되는데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이너스이니까 이 길이는 6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이니까 여기는 7이에요. 그러면 이 길이는 이 지금 그림에서 성분 A 프레임, B 프레임의 길이랑 똑같거든요. 그지? 그러면 여기가 6이고 7이니까 36 더하기 77의 49에다가 루트를 씌우시면 루트 85가 답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문제도 풀어드립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중에 그냥 지금 설명 들으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자, 지금부터는. 자, 이것도 이제 보시면 일단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있고 여기 y는 x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2,3은 야 지금 이 점 두 개는 둘 다 y 값이 더 크지. 둘 다 y 값이 더 커. x 값보다 y 값이 더 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그러면 y는 x는 좀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a라고 하는 점은 2,3이니까 a는 대충 1, 2, A가 대충 이쯤 찍히겠네요. Y는 X를 더 크게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6,9니까 B는 뭐 대충 이쯤 되겠네요. 6,9, 그치? 근데, 자, 봐봐. 이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이렇게 있어요. P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림에서 이 길이랑 이 길이 더한 거에 최소값을 들어갔어요. 근데 P 값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빨간색이 길어질 수도 있고 바뀌잖아.
어렵기 때문에 이거 둘 중에 하나를 A라고 하는 점은 지금 2,3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그림으로 그린 다음에 풀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 풀어드리는 건데, 자 보세요. 이걸 움직이든 이걸 움직이든 뭘 움직일까요? 이거 움직일까요? 이 점을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요. 그럼 이게 A 프레임이죠. 그죠? A 프레임이 되고, 자 이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이거는 3,2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실제로 자 이 길이랑 이 길이 더한 거의 최소값은 이 길이죠. 그지? 즉, 이 p 값이 이쪽에 여기 있는 이 노란 점이 있을 때가 최소잖아요.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해했지? 나중에는 이 p의 좌표도 구하라 그래. 그 p의 좌표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노란 일차함수씩 구하시면 되죠. 그죠? 일단 한번 먼저 풀고 나서,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A 프레임 B의 값인데, 자 6에서 3 뺀 거의 제곱이니까 9, 9에서 1 뺀 거의 제곱이니까 77에 49에다가 루트를 씌워요. 그럼 답은 루트 58이지. 그지? 근데 문제에서 P의 좌표를 물어볼 수도 있어. P의 좌표를 물어보면, 자 이 두 점 사이에 자 y 빼기 2는 x 빼기 3이라고 세팅을 하고 3,1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다음에 기울기 딱 보시면, 자 3이고 6이니까 x 값의 증가량이 3일 때 y 값의 증가량은 7이잖아요. 보이십니까? x 값이 3에서 6으로 바뀌니까 x 값의 증가량은 3이고 2에서 9로 뛰니까 y 값의 증가량은 7이잖아요. 그럼 이 그림에 있는 노란 직선이 y는 자 y는 3분의 7 x 빼기 이거 두 개 곱하시면은 빼기 7이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플러스 2예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만약에 문제에서 점 P의 좌표를 구하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노란색 직선하고 뭐를 연립해야 돼요? y는 x를 연립해 보시면 되죠. 그지? 하얀 거랑 노란 거랑 만나는 거니까. 그럼 3을 곱하시면은 7x 빼기 15고 3x란 말이죠. 그러면 4x는 15가 되기 때문에 이때의 저 노란 점 P의 좌표는 4분의 15, 4분의 15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오케이? 천천히 그림 그려서 푸셔야 돼요. 알았죠? 자, 또 한 번 풀어드릴게요. 좀 이따 풀어보세요. 이 문제는 쉽죠? 그죠? 이 문제는 쉬운데, 자, 또 그림이 한번 그려드리고 싶기 때문에 1,2니까 A는 이쯤에 있을 거고 5,8이니까 대충 B는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근데 Y축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역시 이 빨간 성분이랑 이 파란 성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되지. 그러면 A가 1,2니까 A를 이렇게 대칭시키시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이, 그러면 A 프레임은 뭐예요? 마이너스 1,2인데 이 길이랑 이 길이의 최단거리는 보시다시피 이 노란 선이죠. 그죠?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렇게 푸시면, 자, 마이너스 1하고 5니까 여기가 6이죠. 2에서 8이니까 여기가 6이에요. 그러면 6, 6이니까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는 6 루트 2가 되겠네. 그지? 아니면 그냥 점하고 점 사이의 거리로 보여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래요.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죠?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었어. 그러면 에이씨 그림이 자 필요 없고 자 이렇게 가고, 여기가 A가 1,2였고 필요 없고 여기가 6루트 2였는데, 그럼 이때는 점 P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 요 노란색 점이 여기가 점 P가 돼야 되는 거야. 네. 그럼 이 점 P는 이 노란 직선의 Y절편이잖아.
그러면 자 내가 이렇게 해서 기울기 구합니다. 이 점을 지난다고 칩시다. 그러면 니네가 y 빼기 2는 x 플러스 1이라고 세팅하고 x 값의 증가량이 6이죠. y 값의 증가량도 6이네요. 그러면 y는 x 플러스 3이고 점 P의 좌표는 0,3인 거죠. 오케이? 자, 하나 더 풀어볼게요. 지금 이제 유형별로 다 풀어드리고 있긴 한데, 자, 보세요. 얘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시잖아요. 반드시 나와요. 이 유형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다 풀어보셔야 돼요. 자, A가 있는데 A가 8,6이고 Y는 XB로 움직이는 점 B가 있고 C를 꼭지점으로 하나 돼. 근데 B하고 C가 둘 다 움직일 때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물어봐요. 야, C 그럼 얘는 자 빨간 성분, 파란 성분, 연두색 성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지금 세 개를 더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여기 빨간색이랑 초록색이랑 파란색을 다 일렬로 펴야 되는데 어찌 할 겁니까? 한번 그려볼까요? 처음에는 이 빨간 녀석을 대칭할 거예요. 자, 그림을 좀 크게 할까요? 자, 이 그림을 그려봐야 돼. 빨간색, 연두색, 파란색인데 일렬로 펼 계획을 하면 자 이렇게 그으시면 여기가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A 프레임은 A가 지금 8,6이었는데 이 점과 이 점은 Y는 X의 대칭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6,8이지. 그러면 빨간색이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냥 파란색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연두색을, 그지? 연두를 이렇게 이동을 하셔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똑같이 되게끔 바꾸시면 얘를 A2 프레임이라고 할게요. 이 점과 이 점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8,-1이에요. 그러면 봐봐. 빨간색, 파란색, 연두색 이거 세 개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 이거 연두색 이렇게 세 개가 휘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최소값은 뭐야? 그냥 이 노란 녀석이죠. 그죠? 그럼 이 상황은 뭐야? B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성분 AB와 성분 BC와 성분 CA의 길이의 최소는 A', A2'의 길이로 바뀌죠. 그러면 이 점과 이 점하고의 거리를 구하면 6에서 8 뺀 거의 제곱이니까 4고요. 8에서 6을 뺀 거니까 14죠. 14의 제곱이 뭐예요? 196이라서 루트 200이네요. 그럼 10루트 2가 답인가 봐요. 이해하셨어요?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림을. 그림 때문에 다 일일이 풀어드리는 거예요. 뭐야? 얘는 그림이 없네? 그죠? 그림이 없어요. 우리한테 그리게 하는 겁니다. 자, 이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자, 일단 볼까? 요 원 위에 움직이는 점이 A고 요 원 위로 움직이는 점이 B고 X축 위로 움직이는 점이 P예요. 일단 상황을 그려보셔야 돼요. 자, 하나는 반지름이 3이고 얘는 1이에요. 그림을 크게 그려야 될 것 같아서. 자, 위에 있는 것부터 그리면 마이너스 2, 3. 중심이 어디 있죠? 반지름은 3이에요. 뭐야? 그러면 어디에 접하는 원이야? X축에 접하는 원이야. 여기 잡고 여기 잡고 X축에 접하는 원이죠.
그지? 반지름 3이니까. 자, 얘는 10,2. 어우, 진짜 10,2야. 그러면, 어우, 진짜. 10,2니까 얼추 이렇게 그리고 반지름이 1이니까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자, 보자. 근데 여기 큰 원 위에는 A가 있고 이 작은 원 위에는 B가 있어요. 근데 P라고 하는 점은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을 이어보셔야죠. 그치, 이네야. 쭉 이으면 보세요. 여기 있는 얘는 2,3이 마이너스 2,3이죠. 마이너스 2,3이고 여기 있는 이 점은 10,2예요. 아, 10, 에이씨 10,2인데. 아, 10,2니까 아씨 원을 이쪽에다 그랬어야 되나? 아, 이런. (10,2니까) 얼추 물론 요 길이가 10은 아니지만 대충 10이라 치고 여기가 10,2예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좀 정확하게 그려볼까? 그렇죠.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점은 10,2예요. 그럼 니네가 아이고야 X축 자 P가 여기 있지. 그치? 골치 아픈데? 근데 봐봐 점 A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이으면 봐봐 잘 들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PA, PB가 최소겠죠.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요 그림에서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의 길이의 최소값이잖아. 지금 니네가 봐도 P가 여기에 있을지 여기에 있을지 여기에 있을지는 몰라. 내가 아무데나 잡은 거야. 그러면 상황을 그려봤는데 우와 얘를 아까처럼 여기에 대칭되게 그려보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치? 그래서 이 점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점은 뭐가 됩니까? 10,-2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는 얘가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이 길이를 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자, 그림을 얘를 첫 번째 X축 대칭을 시켜서 작은 원을 물론 큰 원을 대칭 이동시켜도 되는데 그 다음에 상황을 다시 세팅해 볼게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아까 그렸던 파란색이 맞네. 우연치 않게 이렇게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이어보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 A가 있어야 되며 B는 여기에 있어야 되며 X축 위에 있는 점 P는 이 파란 직선 여기에 있어야 되지. 맞습니까? 그래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최소가 될 거고 아까 그렸던 그림이랑 비교해 보시면 어차피 이거 대칭되는 구조니까 이 점하고 이 점도 대칭이 된다. X축이 된다.
물론 이 점하고 이 점도 x축에 대해서 대칭이지만 이 점하고 이것도 대칭이 되겠어. 맞지? 그러면 문제에서 여기를 구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점은 직각삼각형 그리면 얘를 C1이라고 합시다. 얘를 C2라고 합시다. 맞지 않아? 그러면 자 최소값은 C1에서 C2의 길이에서 자 이 큰 원의 반지름 빼주고 이 길이 빼주고 이 길이 빼주면 되지. 그죠? 그러면 빼주면 PA와 PB가 그림처럼 일직선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이게 최소잖아요. 맞지? 이 상황을 이거 그려보셔야 돼요. 이 그리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 그러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0이니까 이 길이는 12죠. 여기가 마이너스 이게 3이니까 여기가 5예요. 이럴 줄 알았어. 5하고 10이니까 이 길이는 13이겠지. 그치? 5, 12, 13 피타고라스 쓰니까. 그치 이네야. 그럼 13에서 3 빼고 1 뺀 게 이거의 최소값이니까 답은 9가 되겠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원 시스템을 안 했지. 원 시스템, 이거 도형의 이동 시스템 하고 나서 할게요. 자, 일단 이거 도형의 이동 시스템 먼저 하고 나서 원을 하죠. 자. 보자. 473번입니다.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P가 이동한다. 앞면이 나오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앞면이 나오면 앞면의 규칙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고 뒷면이 나오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해요. 동전을 n번 던질 거야. 동전을 n번 던져서 앞면이 a번 나오고 뒷면이 b번 나왔을 때 1,1에서 출발한 점 P가 5,3으로 이동을 했대요. 이때 A 빼기 B 플러스 N을 물어봤어요. 그럼 먼저 식을 좀 세워보셔야 되겠지? 그치 얘들아? 첫 번째 세울 수 있는 식이 뭐냐면 앞면이 나온 횟수랑 뒷면이 나온 횟수 더한 게 N인 거죠. 그죠? 이걸 식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식을 자 여기 그냥 식을 1,1에서 앞면이 A번 나온 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앞면이 A번 나오면 자 1 더하기 X축으로 플러스 1이니까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이니까 1 빼기 B만큼 되겠죠. 그지? 자, 물론 앞면 뒷면이 번갈아가면서 나왔겠지만 그냥 앞면부터 쭉 나왔다고 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뒷면이 B번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움직여야지. 그죠? 이 상태에서 뒷면이 이렇게 나오면 원래 1 플러스 A였는데 그지? 1 플러스 A였는데 뭐야? 마이너스 1만큼 됐으니까 마이너스 B만큼 움직일 거고 원래 1 빼기 B였는데 3만큼 평행이동하니까 보면서 봐. 이게 마이너스 야 이거 마이너스 B가 아니지 않냐? 1 빼기 A지. 1 빼기 A죠. 앞면에 A번이죠. 1 빼기 A지. 1 빼기 A에서 자 3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플러스 3B지. 이렇게 하였더니 이 아이가
5,3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1 더하기 a 빼기 b는 5, 1 빼기 a 플러스 3b는 3. 요거 두 개 푸시면 돼요. 이거 풀면 a랑 b 나오고 a랑 b 나오면 n 값도 구할 수 있잖아요. 이해했죠? 방법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자, 494번이 자 보십시오. 494번. 자, 그림이 없다고 생각하고 풀게요. 자, 이 문제는 좀 중요합니다. 자, 별표를 치시고요. 자, 이제 한번 그려보자. 여기 있는 이 글씨만 보고서 그리는 거야. 쉽지 않아요, 이 문제도. 근데 기출에 많이 있어요. 제가 한번 풀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비슷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자, 봅시다. 문제에서 그림을 줬지만 그림이 뭐 별로 우리가 그냥 글씨만 있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보자. 좌표 평면 위에 처음에 삼각형이 어떻게 있었냐면 5가 이렇게 있고 a는 0,1이에요. 여기가 a야. 0,1이고 b는 마이너스 1, b가 이렇게 있겠네. 삼각형 A, B, O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한 칸씩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C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C고 D가 1,0이야. 근데 OCD. 자, 처음에는 이제 삼각형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처음에 그랬는데 자, OCD가 있었다.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삼각형 OAB를 자, 얘를 x축으로 t만큼 평행 이동한 게 t1이고 얘를 x축으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OCD를 y축으로 2t만큼 얘는 x축으로 t만큼 얘는 y축으로 2t만큼 평행 이동한 게 t2다. 그러면 이제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 저 그림을 이쪽에다 한번 그릴까요? 왠지 모는 종이의 그림은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처음에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가 O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이게 일단 움직여가지고 얘들아 겹쳐야 되잖아. 그지? 겹쳐야 되니까 자 얘를 T만큼 평행 이동한 T1은 얘를 이제 제가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그 다음 얘를 연두색으로 그릴게요. 그럼 얘가 이제 이쪽으로 이만큼 움직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럼 여기가 A 프라임, B 프라임, O 프라임. 근데 이제 여기 좌표를 구해야 되잖아요. X축으로 T만큼 평행 이동했어. 처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소야 뭐가 되겠니? 여기 B 프라임 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T, 0이에요. 좀 더 크게 그릴까? 좀 그림 크게 그릴까요? 크게 그릴까? 그치. 그림이 크면 더 좋을 것 같지. 처음에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자 t만큼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A 프라임, B 프라임, O 프라임인데
일단 O'은 바로 구할 수 있겠네. O'은 이게 t만큼 평행이 생겼으니까 t, 0이고 그죠? 얘는 마이너스 1에 1이었는데 이렇게 되겠죠. 얘는 t, 1이겠네요. 그죠? 지금 여기 있는 이 점들이 전부 다 한 칸입니다. 1입니다. 전부 1이야. 그 다음 여기 연두색 그래프를 위로 올릴 거잖아요. 위로. 그러면 자 얘인데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ET 이렇게 그려질 거고 요 길이만큼 똑같이 여기가 올라갈 것이며 그림은 이렇게 이렇게 얼추 그려주셔야 되겠지. 여기가 원래 C였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 육각형이 나오니? 좀 연두색이 더 치고 올라가야 되나? 그죠? 이러면은 이거 두 개가 겹치는 이 공통 부분이 육각형이 돼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린 그림은 공통 부분이 육각형이 안 나오잖아요. 맞지? 그러면 파란색을 그대로 두고 연두색을 더 훅 치고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여기가 t, 0이고 연두색이 어떻게 훅 치고 올라가면은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 그렇지. 연두색이 많이 올라가야 되네. 이렇게 치고 똑같이 그 다음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돼. 씨, 애매하다. 보여요? 잠깐만, 이게 너무 그림이 작으면 또 그러니까. 파란색이 더 푹 와야 되나? 이렇게 그려지면 파란색이랑 연두색이 겹치는 부분이 여기죠. 그러면 육각형이 나오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상황 이해했죠? 어우, 어렵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은 1,2t고 여기 있는 이 점은 0,2t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점은 0, 마이너스 1 플러스 2t예요. 꽤 어렵죠? 근데 이 육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봤어. 와. 모든 t값의 범위가 이거래요. 와, 씨.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를 보는 건데 지금 계획은 있죠. 자, 좀 이 그림을 이쪽에다 크게 그려볼게요. 야, 여기서 요 지금 직사각형에서 요 삼각형 넓이 두 개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좀 더 크게 그려볼까? 이렇게 일부분만 그리면 되겠지. 이쪽에. 그 다음에 연두색하고
그죠? 얼추. 자, 그러면 자, 여기가 0,2t고 여기는 1,2t고요. 여기는 0, 마이너스 1 플러스 2t입니다. 그럼 지금 좌표를 알아야 되는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도 알아야 되고 여기도 알아야 되고 여기도 알아야 되고 여기도 알아야죠. 그럼 일단 여기 있는 직사각형에서 육각형은 여기 요 가운데 있는 건데 직사각형에서 삼각형 1하고 삼각형 2라고 할게요. 그지? 그런데 여기서 파란색 점이 여기가 t,0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t,1이야.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t,0이죠.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겠네. 여기 하얀색은 원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삼각형 1이 이거고 삼각형 2가 이거예요. 그치? 여기 있는 직사각형에서 그죠? 좀 되는데 직사각형 넓이가 요 옆에 t죠. t고 높이는 2t예요. 그러면 2t 제곱이에요. 직사각형 넓이는 자 s는 2t 제곱이고 자 이걸 첫 번째 삼각형이라고 하면 일단 얘를 구해야 되잖아. 얘를. 근데 얘는 원래 이 그림에서 얘가 뭐였어? y는 x 플러스 1이죠. 그지? 그 다음에 요 직선은 뭐였어? y는 x 빼기 1이었어. 그지? 근데 아무튼 이건 기울기가 이건데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직선하고 만나는 거 찾으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여기 직선 이 점이랑 이 점을 지나는 건 어차피 기울기는 1일 거 아니야. 왜냐면 얘가 그대로 평행이동한 거잖아. 얘가 그대로 평행이동한 거니까 y축이 어디 있어요? y축이 여기 있지. 아, 그러네. 그지? y축이 이건데 일단 이 점이랑 이 점, 이 점이 더 편하겠네. 그럼 요 그림에서 요 파란 직선의 방정식을 그려볼게요. 얘는 y 빼기 1은 x 빼기 t지. t, 1을 지나니까 그러면 파란 직선은 y는 x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연두색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연두색 직선은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텐데 여기가 y절편이네. 그죠? 여기 y절편이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x 2t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연두색 직선이 나오지. 일단 이 파란 직선이랑 이 연두색 직선부터 구해야죠. 그러면 여기 이 점에 이 노란색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 얘는 이 직선의 뭡니까? y절편이니까 여기가 0,1 빼기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알아야지. 그지? 여기는 이 파란 직선하고 여기 연두색 직선이 뭐예요? y는 2t예요. 그죠? 근데 이건 좀 지워도 되겠다. 그지? 이거 지울게요. 어차피 이 그림을 축소해서 다시 여기다 그린 거니까. 그러면 y는 2t하고 얘네 둘을 연립하시면 되잖아. 그죠? 연립하시면 x 빼기 t 플러스 1은 2t. 그러므로 x는 넘어가면 3t 빼기 1이죠.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나오지. 이 점 좌표는 3t 빼기 1, 2t죠. 그럼 이제 여기 길이 구할 수 있잖아. 3t 빼기 1에서 이거 빼니까 여기 3t 빼기 1이고 여기 길이도 구할 수 있잖아.
이거에서 이거 빼면 2t에서 1 빼기 t를 빼시면 3t 빼기 1인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하얀 녀석이랑 이쪽에 있는 하얀 녀석은 직각이 된 변상학형이야. 맞지? 왜냐하면 이게 기울기가 1이니까 이게 직각이 된 변상학형이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나머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해합니까? 그러면 첫 번째 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3t 빼기 1이니까 2분의 1 3t 빼기 1의 제곱이고요. 이제 두 번째 요 삼각형인데 얘는 이 연두색 직선하고 연두색 직선에서 얘 구할 수 있네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x축이잖아. 그지? t, 0 y절표가 0이니까 여기가 x축이라고요. 그러면 이 점은 이 직선의 x절편이야. 그러면 x 이쪽으로 넘어가면 x는 2t 빼기 1입니다. 여기 있는 이 노란색 점의 좌표가 2t 빼기 1, 0인데 근데 어차피 얘도 직각이 되면 생각하면 되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똑같을 거예요. 그지? 그러면 이 t에서 2t 빼기 1을 빼면 얘는 길이가 1 빼기 t가 되죠. 그러면 여기도 1 빼기 t가 되고 여기도 1 빼기 t죠. 그럼 이쪽에 있는 이 하얀 녀석의 넓이는 t 빼기 1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넓이에 대한 식들을 구해봤는데 자 2t 제곱 자 이거 두 개를 더해줄까요? 빼기 2분의 1에다가 이거를 전개하시면 9t 제곱 빼기 6t 플러스 1이고 여기서 빼기 자 요거 2분의 1을 뺀 거예요. 빼시면 t의 제곱 빼기 2t 플러스 1이죠. 그럼 이 안에를 계산해 주시면 자 이거에서 이거 빼시면 8t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4t 지워질 거고 이게 간단하지 않은데 2t 제곱 여기서 2분의 1 하면 4t 제곱이고 여기 2t 제곱이고 이거들 뭐가 어디 잘못됐나 보다. 그러니까 이 t의 범위가 이걸 생각해야겠네. 와, 이게 되게 어렵구나. a를 먼저 구해야 되네. 근데 t의 범위를 알아야 되겠다. 이거 계산해서 뭐가 틀린 것 같은데? 대박이다, 씨. 어우. 일 빼기 t를 맞고. 4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t인데 이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이게. 어디가 틀린 걸까? 파란색 y는 x 빼기 2t. 아이고! 이것 때문에 틀렸네. 이거 마이너스 x가 아니지. 다 틀렸네. 자. 이거는 맞죠? 이거 맞고, 요 뒤에 틀렸죠? 틀렸죠? 이 기울기 플러스인데, 그럼 여기 전부터 다시 구해야지. 어쩐지. 근데 이게 보니까 이 A 구하는 게 더 어려운데. 기울기 플러스니까.
이거의 x절편은 1 빼기 2t죠. 그럼 여기가 1 빼기 2t 콤마 0이니까 t에서 1 빼기 2t를 빼면 그렇지 3t 빼기 1이에요. 요 길이가. 그러면 이 길이도 3t 빼기 1이죠. 이게 직각이 등변삼각형이니까. 그러면 빼기 2분의 1 3t 빼기 1의 제곱이에요. 아이고야. 뭐야 똑같네 이거. 뭐야 맞는 거야? 우와 대박. 그러면 2t 제곱이고 마이너스 3t 빼기 1의 제곱이라서 2t의 제곱 빼기 9t의 제곱 6t 플러스 1이고요. 다시 여기서 끌고 오면 s는 이거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7t의 제곱이고 플러스 6t 빼기 1입니다. 그럼 얘를 자 근데 이제 t의 범위를 실은 구해야 돼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치수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7t의 제곱 빼기 7분의 6t 맞지? 자 여기다 2분의 1을 곱해요. 2분의 1 곱하면 뭡니까? 49분의 9 빼기 49분의 9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7t 빼기 7분의 3의 제곱이고 얘네 둘을 곱하시면은 7분의 9 빼기 1이니까 플러스 7분의 2가 되는데 축은 7분의 3이 있는데 그지? 자 여기서 이제 s를 구했어요. 근데 이제 t의 범위를 구해야 돼. 정역이 제한되는 건데 와 씨 이제 이게 이제 어려운데 이게 얘들아 아까 어떤 상황이 되니까 이게 육각형이 안 나온 적이 있죠. 그지? 아까 어떻게 이렇게 파란색이 이렇게 있고 연두색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만 돼도 육각형이 안 나와요. 맞지? 와 이거 A 구하는 거가 힘드네. 와 이거 대박인데? 아 근데 일단 보시면 얘가 얘보다 밑에 있어야지. 첫 번째 2t가 1 빼기 t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3t가 1보다 크니까 t가 3분의 1보다 큰 거가 나왔는데 지금 제가 첫 번째 발견한 거는 여기 있죠. 이쪽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기에 이 점이 이거보다 위에 있어야 되잖아. 아 지금 여기 이 노란색 점도 구해야 되겠네. 이 노란색 점은 t 콤마 그치 이 점이 얘보다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러면 t 콤마 얘는 뭘까요? 요 노란 직선하고 노란 직선에다가 t를 집어넣으면 되지. x 값이 t니까. 왜냐면 얘하고 연두색이 연결되기 때문에 t에 x에다 t를 집어넣으면 y는 3t 빼기 1이죠. 3t 빼기 아씨 뭐야. 그래도 얘가 이거보다 위 크니까 또 이거 나오네. 그럼 다른 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여기는 이 빨간색 점이 이거보다 밑에 있어야 되죠. 보입니까? 얘가 이거보다 위로 올라가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네.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2t가 얘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점이 원점이에요. 그죠?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이니까.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진짜. 얘가 0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서 2t가 1보다 작아야 되고 t가 2분의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t의 범위가 3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아야 돼서 a 값은 2분의 1이에요. 이게 a야. 아씨, a 플러스 m인데 얘가 2분의 1이야. 어우씨 어려워. 근데 여기 7분의 3이 이 안에 들어있냐? 아, 이것도 골 때리네. 자,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7분의 3인데 아씨, 이제 애매하잖아. 근데 7분의 3이 2분의 1보다 작잖아 또. 맞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 자, 3분의 1하고 7분의 3하고 2분의 1이 있는데 통분을 해봐야 되겠네. 왜냐면 거리를 재야 되니까. 와, 장난 아니다. 42분의 14, 42분의 63, 18, 42분의 21이죠. 그럼 이건 4칸 차이 나고 이건 3칸 차이 나죠. 대박. 그러면 살짝 이쪽이 짧고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3분의 1인데 와, 생각해봤더니 최대값이잖아. 최대값이니까 어디가 더 가까운지 잴 필요가 없었네. 이때가 무조건 최대죠. 양쪽이 어떻게 나오든. 그럼 최대값이 이거네요. 7분의 2. 7분의 2. 그러면 14분의 7, 14분의 4에서 14분의 11이 있습니까, 거기? 야, 있네. 1번이죠. 아씨, 대박이다, 이 문제.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힘들어, 씨. 자, 475번을 볼게요. 아이씨, 어려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C원이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게 C2야. 아씨, 뭐야, 이거.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은. 그려봅시다. 상황을 그려보시면, 자, 중심이 원점이야.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C2를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원이 C2고 X축으로 B만큼 Y축으로 C만큼 평행 이동한 원이 C3인데 이 모두 외접한대. 그러면 여기가 지금 원점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란 말이야. 이렇게 Y축이 있을 거고. 근데 외접하려면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여기가 4고 6이어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그려져야지 외접하죠. 그 다음에 얘가 C1이고 얘가 C2야. 그 다음에 얘를 움직여서 모두 외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야 세 원이 모두 외접을 하는데, 봐봐.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원의 중심, 얘도 원의 중심이고 원의 중심인데 보시면 얘가 외접하려면 얘가 정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지금 한 변의 길이가 4cm지.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삼각형이죠. 그럼 여기까지 힌트를 드리면 이거 푸실 수 있겠죠. 그지? 얘가 C1이고 C2, C3고 얘네들을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니? 근데 보시면 쭉 반을 자르면 이것도 잴 수가 있어. 봐봐. 얘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2. 이거의 뭐야? 높이가 뭐야? 2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가 4니까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으로 계산하시면 플러스 2루트 3이니까
얘가 B는 근데 이걸 자 얘를 이쪽에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지? 얘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얘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절대값 씌워야지. 그러면 절대값 B는 B의 절대값은 2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C만큼 평행이동하면 C의 절대값은 2루트 3이죠. 그 다음에 A는 쉽잖아. A는 하나, 둘, 네 칸 움직였네요. A의 절대값은 4죠. 이 가운데 있는 원을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이해했지? 가리? 그 다음에 C는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그려지고 이때 원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밑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도 정사각형 나오고 이 그림에서도 정사각형 나오고 이 그림에서도 정사각형 나오죠. 그럼 이거 이으면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정사각형. 얘를 이쪽 그지? 이렇게 얼마든지 평행이동할 수 있잖아요. 이걸 그려보셔야 돼요. 그 다음 476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형광펜으로 치시고 원래는 이게 그거예요.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인데 그걸 바꿨어요. 그래서 원래 문제는 그림이 있어요. 원래 문제는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뺀 겁니다. 자, 얘는 그림을 그려줄게. 이렇게 있으면 원점이 있고 여기 A가 이렇게 있어요. B는 0,4, B가 이렇게 있어. B가 0,4야. 얘는 A,0이야. 자, 삼각형 OAB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얘를 적당히 평행이동을 시켜. 그러면 이렇게 대충 그려질 거야. 비슷한가? 이게 O''이고 A''이고 B'이 되지.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지? 근데 문제에서 준 거는 이 안에 있는 내점원의 방정식을 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평행이동 했다고 해서 이 원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그지? 이해합니까? 근데 일단 문제에서 준 게 이거니까 이걸 한번 표준형으로 바꿔보시면 x 빼기 5의 제곱이고 y 빼기 6의 제곱인데 이게 60이니까 이게 25고 이게 36이니까 61이지. 1이네. 맞나? 그죠? 이게 61이고 1 넘어가면 60되잖아. 그럼 요 그림에서 요 내접원의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한 것도 여기가 1이겠죠. 그랬을 때 얘를 구하래요. 얘를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A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또 생각해보면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가 1,1인데 이 점의 좌표는 5,6이죠. 그럼 다른 거 보지 말고 여기 있는 이 원의 중심이 이쪽으로 평행이동된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평행이동한 거야? X축으로 1에서 5로 바뀌었으니 플러스 4만큼 Y축으로 플러스 5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먼저 얘를 구해야 되지. 근데 자,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게 있어. 아니다, 그냥 자 원칙대로 가면 원칙대로 구해볼게요. 여기서 이 삼각형 AOB의 넓이는 2분의 1 A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4해서 2A예요. 여기가 A고 여기가 4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 외접원의 반지름 2분의 1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 삼각형
아씨 세변의 길이인데 이게 A고 이게 4죠. 이게 A고 이게 4인데 얘는 루트 A제곱 더하기 16이겠네요. 아, A 더하기 4 루트 A제곱 더하기 16. 그러면 이 동그라미 친 거랑 얘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면 이게 4A가 되고 이게 A 더하기 4 플러스 루트 A제곱 더하기 16이고 얘네들이 이쪽으로 이항하면 3A 빼기 4는 루트 A제곱 더하기 16이거든요. 근데 저는 실은 얘가 뭐 정황상 A가 3이에요. 이건 3, 4, 5 우리가 중학교 때 한 게 3, 4, 5면 내저번의 반지름이 1이고요. 이거 2로 가면 6, 8, 10이면 내저번의 반지름이 2고 왜냐면 이게 닮은비가 1대2니까. 근데 여기가 4인 거 보니까 왠지 이게 A가 3일 것 같은데 A가 3 나오나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식이 뭐를 의미하는지 알지? 이거 2분의 1 곱하기 1병 곱하기 높이로. 그럼 이거 양변 제곱해야죠. 9A 제곱 빼기 12에서 2 곱하니까 24A가 되고 16이고 이게 A 제곱은 16이 돼요. 그럼 얘네들이 지워지거든.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면은 8A 제곱 빼기 24A니까 저의 예측대로 A가 3 되는 거 맞죠? 이해합니까? 그럼 A가 3이니까 이게 3,0이야. 그래야 3, 4, 5니까 내저번의 반지름이 1이지. 그러면 얘를 이 점을 이 규칙으로 이렇게 평이동했으니까 3 더하기 4 하면 얘는 7,5가 답이죠. 이 문제 평행편으로 주시고요. 실은 이 문제 교육청 기출문제예요. 교육청 기출문제여서 예전에는 교과서에 있었어요. 교과서. 교과서에 있던 겁니다. 자, 476번 꼭 해보셔야 되고요. 자, 이것도 해보자. 이거 뭐냐? 아우, 뭐야 또 이거. 자, 모의고사 기출이라서 안 풀 수는 없네요. 자, m과 n이 자연수라고 하고 원 이렇게 있어.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이 3이네요. 자, 얘를 x축으로 n만큼 표현이 더하면 C1이야. 자, 그럼 C1부터 구해볼까? 자, C1은 얘를 x축으로 n만큼 x 빼기 m 빼기 2의 제곱 x축으로 n만큼 표현이 더한 거네요. y 빼기 3의 제곱은 9야. C1이. 근데 C2는 뭐냐면 C1을 y축으로 n만큼 표현이 더한 거예요. 그럼 얘를 y축으로 n만큼 표현이 더한 거니까 자, 이렇게 y축으로 n만큼이니까 y 빼기 n 빼기 3의 제곱은 9가 되겠네요. 근데 실은 우리의 관심은 이거의 중심이야. 중심이 n 플러스 2, 3이고 얘는 중심이 n 플러스 2, n 플러스 3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어차피 원의 중심이거든. 납득되지? 자, 그런데 C1과 C2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뭐야? 둘 다 이 직선하고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러면 이 원부터 그려보시면 자, 원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직선이 있고 이 직선이 4x 빼기 3y는 0인데 이 원의 중심이 n 플러스 2,3이라는 얘기지.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합니까? 이 중심거리하고 원의 반지름이 있는데 원의 반지름은 3이고요. 이 중심거리가 3보다 작아야죠. 그 다음 나에서 보시면 나도 마찬가지야. 원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4x 빼기 3y는 0.
근데 밑에 있는 그림은 자, 중심이 n 플러스 2, n 플러스 3인데 자, 원의 반지름은 똑같이 3인데 이 중심 거리가 좀 달라지겠죠. 자, n 플러스 n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근데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한 게 힌트입니다. 자, 해보시면 여기서 자, d는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야. 자, 16 플러스 9의 루트 씌우고 이 점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4 n 플러스 2 빼기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빼기 9죠. 이거에다 절대값 씌울 겁니다. 그럼 얘는 루트 25니까 5가 되고요. 자, 얘는 4m 8에서 9 빼니까 빼기 1이죠. 이거에 우리가 지금 구한 게 d죠. 이 d가 3보다 작아야 되지. 그 다음 밑에 있는 것도 갈게요. 자, 이때 d는 자, 똑같이 계수 제곱이 하니까 얘가 5가 될 거고 이 점을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절대값이니까 4 x에다가 n 플러스 2 빼기 3 y에다가 n 플러스 3 그럼 얘는 4n 빼기 3n 8에서 9 빼니까 빼기 1이죠. 4n 빼기 3n 빼기 1에 절대값 씌운 건데 이게 3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먼저 이제 식이 두 개가 나왔는데 위에 거부터 먼저 풀어봐야 될 것 같은 거야. 그지? 위에는 문자가 m 하나고 얘는 두 개 있잖아요. 그럼 얘는 자 보세요. 4n 빼기 1에 절대값 씌운 거가 15보다 작으니까 얘는 자 날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m은 다 1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4, 1을 더하니까 16이야.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4m이 4의 배수잖아. 4의 배수. 그죠? 4의 배수니까 4m이 될 수 있는 거는 일단 n값이 자연수잖아요. 자연수니까 이 중에서 4의 배수 제일 큰 거는 16이 지금 안 들어가잖아요. 12니까 이때는 제일 큰 n값이 3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이제 두 번째 거를 푸시면 이 3을 여기다 대입한 상태에서 대입하시면 얘가 절대값, 그러니까 3 대입하시면 12죠. 12에서 1 빼니까 11이야. 11 빼기 3n의 절대값이 양변에 곱하면 15예요. 그러면 11 빼기 3n이 15하고 마이너스 15인데 일단 얘는 11을 빼 11을 여기서 11 빼면은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3을 그 다음에 여기서 11을 빼 그럼 4죠. 근데 여기 세 군데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 그러면 3n 이렇게 되고 얘가 이리로 가면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곱하면 26이죠. 근데 얘가 3의 배수잖아. 26보다 작은 3의 배수 중에서 제일 큰 게 24란 말이에요. 그러면 n값의 최대값은 8이란 말이지. 이거 두 개 더한 거니까 답은 11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11.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478번은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요. 479번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그닥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자, 요걸 해봅시다. 480번. 다음 그림. 근데 숙제를 488번까지 한번 풀어봐 보세요. 오케이? 488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할게요.
푸시면서 바이블 계속 풀고 있죠. 수투 접선까지 들었어? 둘 다 내가 접선까지 들으라 그랬나? 접선 전까지. 아 그래? 그러면 조금 일단 공동성 투만 해봐봐. 시야 오면 한번 시야나 맞춰보시죠. 자 480번인데 아고 뭐야 이거? 얘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2루트 5인 이등변삼각형이야. 아하. 그런데 점 A를 Y는 X에 대칭 이동하는 거가 C입니다. 그 다음에 점 C는 Y는 EX 위에 있어. 삼각형?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자, 아이고, 자, 삼각형 ODE의 외접은의 둘레의 길이. 아이고, 자, 일단 점 A가 뭔지 모르잖아. 근데 여기가 2루트 5죠. 여기가 2루트 5야. 그러면 제 생각에 여기 좌표가 이게 피타 돌리면 자 2루트 5 여기가 5고 여기가 D고 여기가 2인데 자 2는 Y는 EX D는 Y는 X 위에 있는 점이네. 그러면 이제 요 안에 뭐가 들어갈 거 아니야 이게 외접은 이제 아씨 대박. A의 좌표부터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2루트 5지. 아씨 근데 이등변삼각형은 봐봐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아야 되죠. 그죠? 아하 오케이. 자 여기 이 점이 A고 여기 이 점이 C인데 이게 힌트네. 봐봐. 이 C라고 하는 거는 Y 값이 X 값의 2배죠. 그러면 얘는 이 C라고 하는 점을 X, EX라고 할 수가 있잖아. 그지? 그럼 얘를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A는 EX, X라고 할 수가 있죠. 그지? 여기 있는 이 점을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니까 X랑 Y 위치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렇게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었거든. 그러면 여기가 X고 여기가 2X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근데 여기가 2루트 5잖아. 그지? 2루트 5니까 이거의 제곱 4X제곱 더하기 X제곱은 2루트 5의 제곱이 20이란 말이지. 그러면 5x의 제곱은 20이고 x의 제곱이 4란 말이야. 근데 x는 2일 거 아니야. 길이니까. 맞죠? 그러면 점 A의 좌표가 결정이 되네. x가 2니까 이 점은 4,2예요. A는. 그지? 그럼 C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C의 좌표는 2,4가 되지. 그지? C는 2,4가 되네. 그런데 얘가 4,2니까 여기서 점 D의 좌표도 구할 수가 있는 게 여기 요 빨간 직선을 구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 빨간 직선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다음에 여기가 4,2니까 y 빼기 2는 x값의 증가량이 4고 y값이 마이너스 2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될 거고 여기 x 빼기 4 요래 되겠네. 빨간 직선이.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고 이거 두 개 곱하시면 2고 플러스 4가 되겠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가 2니까 여기 길이가 똑같은 거니까 b의 좌표는 0,4가 되겠지. 그죠? 요거만 풀고 끝내드릴게요. 하다가 안 하면 애매하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 빨간 직선하고 이 D라고 하는 점은 Y는 X가 만나는 거니까 얘네 둘을 연립을 해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오시면 2분의 3 X가 4가 되고요. X는 자 4에다가 역수인 3분의 1 곱하니까 AC 자 D의 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8 3분의 8이에요. 와씨 뭐야? 그러면 삼각형 ODE 자 ODE 한번 그려볼게요. ODE인데 여기가 5가 있고 여기가 2가 있는데 2는 가만히 있어 보자. 2도 구할 수 있네요. 자 D의 좌표 보였죠? 여기 D의 좌표가 지금 3분의 8 3분의 8이고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 직선이랑 Y는 2X가 만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2X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2X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2분의 5X는 4가 될 거고요. X는 4 곱하기 5분의 2여서 5분의 8이네. 그럼 얘가 5분의 8, 5분의 8이겠네요. 그죠? 여기는 원점이에요. 원점인데 왜 저번에 둘레의 길이 자 왜 저번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이렇게 빡세냐? 어이없네. 짜증. 지금 내가 복잡한 게 풀고 있는 게 아닐까? 장난 아닌데? 이야. 대박 사건. 야, 빨간 녀석이 기울기가, 즉 나는 얘가 일반 사각형인 줄 알았는데, 얘가 빨간색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직선이 y는 2x잖아요. 그럼 얘는 여기가 직각이죠. 즉, 이 그림에서, 대박. 이걸 직각 삼각형처럼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가 D가 되고 여기가 3분의 8 3분의 8이고 왜냐면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가 y는 2x니까 이거 두 개 수직이잖아. 여기에서 훅 가네. 그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는데 외접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구하려면 천상 여기 길이가 뭐예요? 여기까지만 구해주면 외접원의 반지름 구할 수 있니? 못 구하면 푸까지 구해주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 문제 장난 아니다.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이거는 제가 그린 건 내접원이구나. 바보. 외접원이죠? 여기에서 이걸 외접원으로 준 거에서 어딘가가 직각인 걸 눈치챘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원이 외접원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렇게 반지름이고 여기가 원의 중심이니까 이 점하고 이 점하고의 중점이잖아요. 그지? 중점이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분의 1하면 원의 중심은 3,4 여기도 3,4겠네요. 그죠?
어차피 요 직선은 y는 x니까. 그러면 이 길이가 원의 반지름이니까 원의 반지름은 자 이거에서 이거 뺀 거의 제곱 9 더하기 16 9 더하기 16에 제곱을 하면은 루트가 없어지죠. 에이씨 둘레 길이를 구하려고 했네. R은 여기다 루트를 씌워야 되죠. 그러면 얘는 9 곱하기 16 곱하기 2니까 얘네들 밖으로 나가면 3분의 4 루트 2죠. 그러면 원의 둘레의 길이가 2파이 R이니까 2파이 곱하기 3분의 4 루트 2니까 얘는 3분의 8 루트 2 파이거든요. 그럼 얘가 K네요. 그지? 3분의 8 루트 2 3분의 8 루트 2가 K예요. 그럼 9K 제곱은 9 곱하기 이게 K 제곱하기 요즘 앞에 있는 거 K잖아. 제곱하시면 9 8, 8에 64 곱하기 2 하니까 답은 128이네. 오케이? 문제가 나쁘진 않죠? 자, 그런데 이 뒤에도 지금 엄청 중요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그냥 두시고서 수학의 바이블을 좀 많이 풀어오세요. 그럼 제가 시스템 풀어드릴게요. 아, 미안합니다.